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살고 있는 80대 노인 장노인. 이 왼쪽 무릎만 아프면 살겠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집주인 만복이는 월세도 못 내는 장노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저 형님, 이 방은 비워서 딴 사람한테 세주고. 시끄러! 이에 장노인은 만복이에게 화를 내보려 하지만 아주 개자식이네. 만복이는 호랑이 문신이 있는 전설의 조폭이었죠. 그런데 만복이는 후배 건달 망치에게 협박을 받고 내가 땡전 한 푼도 못 준다면 어떡할 거야? 아이 그럼 피차 불미스러운 일 생기고 곤란합니다 형님. 피가 거꾸로 솟은 만복이는 망치와 전쟁을 벌이려고 해요. 내가 망치 그 자식한테 완전히 당했다. 그러나 이때 장노인이 만복이를 부르는데 야 만보야, 내가 해결해 줄게. 야 뭐야,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렇습니다. 이 장노인은 이화룡의 직계 후계자 쌍도끼였던 겁니다. 형님, 그런데 장노인은 갑자기 무언가를 사달라고 해요. 그럼 가는 김에 그것은 바로 가위였습니다. 나 가위 하나만 사다 줘. 뾰로롱. 오늘도 갈비뼈 터질 것 같은 만원 지하철 5호선. 웬 3인조 소매치기단이 2대8 호구 아저씨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먼저 최적의 슈킹 견적을 뽑더니 아주 능숙하게 앞사람의 시야를 차단해 작업 공간을 확보해요. 이어서 세로 5cm, 가로 9cm, 장미칼 뺨치는 면도날을 휘두르며 단 3초 만에 호구 아저씨의 지갑이 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소매치기단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지하철 안에는 매의 눈을 가진 강윤아가 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윤아는 소매치기를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렇게 소매치기들은 무사히 절도에 성공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래? 없어요. 야, 저기 올라간 여자 아까 작업하다 쟤랑 부딪혔지? 그렇습니다. 사실 강윤아는 소매치기를 소매쳐버렸던 겁니다. 제가 채간 거 아니야? 그러자 소매치기 두목은 상도가 없는 강윤아를 보고 눈깔이 뒤집혀버리고, 야, 저 잡아야 돼. 하지만 강윤아는 맨발로 불이 나게 튀어버려요. 그러나 며칠간 허탕만 쳤던 소매치기단은 눈에 불을 켜고 강윤아를 추격합니다. 결국 강윤아는 어느 폐업한 가게에 몸을 숨기는데요. 이에 소매치기단은 가게까지 들어와 강윤아를 조지려는데 불안 들어옵니다. 때마침 구석에서 자다 일어난 노숙자 김창만이 나타납니다. 전기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누구십니까? 혹시 여기 누구 안 들어왔어요? 김창만은 소매치기단을 바로 쫓아내버려요. 여기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요. 아이씨, 여기 어디로 토크지? 그런데 사실 김창만은 강윤아의 존재를 알고 도와준 거였습니다. 이 와중에 강윤아는 발바닥을 다치고, 이에 김창만은 강윤아의 발냄새를 맡는데 발바닥에 유리를 제거해줍니다. 형, 여기 저거. 고마워요.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강윤아에게 첫눈에 반한 김창만은 윤아에게 아주 설레는 부탁을 하고, 저기 좀 어려운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저 돈 있으면 5,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야이씨 5,000원만 빌려달래. 진짜 어렵나 보다. 그래서 강윤아는 훔친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줍니다. 밤에 안 갚아도 돼요. 그냥 가지세요. 아니요, 꼭 갚을게요. 야,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네. 그런데 강윤아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네 번호가 왜 이렇게 엉뚱하게 찍히니? 나 오늘 핸드폰 잃어버렸어. 맙소사 김창만네 가게에 폰을 두고 나와버린 겁니다. 여보세요? 결국 윤아는 창만이를 다시 만나게 되고, 어젯밤 왜 그렇게 전화 안 받았어요? 창만이는 알고 보니 이거저거 굳은 일을 마다않는 성실 청년이었어요. 뭐 미장, 배관, 경화조,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손재주가 좋으신가 보다. 태권도도 3단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네. 창만이는 윤아에게 호감을 느끼며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쪽 이름 뭐예요? 그러자 윤아는 인연이 돼서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그때 가르쳐줄게요. 칼 차단해버립니다. 한편 윤아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강윤아의 옆방 언니가 갑자기 살자를 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갈 때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왜 하필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런데 건물주 만복 아저씨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간땡이의 소유자였으니 정부과 서과장한테 안부라 좀 전해주시오. 예. 사실 만복이는 누구든 눈에 거슬리면 담궈버렸던 전국구 건달 보스였던 겁니다. 출근할 식당이. 하지만 지금은 건달 생활을 은퇴하고 다세대 주택 건물 한 채와 콜라텍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죠. 야, 이거 어째 이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참네. 거기다가 윤아의 룸메이트도 보통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만났어? 얼마면 되니?
언니가 원하는 액수 불러보래. 그렇습니다. 유나의 룸메이트는 이 일대에서 유명한 꽃뱀으로 유나와 깜빵 동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돈 많은 유부남을 물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출근 안 했어? 조금 전에 정 사장님이랑 같이 오셔서 룸에 계세요. 룸에서 뭐해? 아니 근데 여기는 무슨 쿵푸었을 건물이야? 소매치기에 건달, 꽃뱀까지 다 모아놨어. 그 의자는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대단한 내공을 숨기고 있는 세입자들 사이에서 가장 홀대받고 무시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날 따뜻하면 곁에 나와 앉아있으려고요. 바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80세 장노인이었습니다. 편하세요. 응, 좋아. 누님. 같은 시각 만복이는 사람이 죽어나간 빈방 처리에 돌머리를 앓고 2층 빈방을 어떡한다. 오늘이라도 부동산에 연락해서 내놔야죠. 그러나 아무리 대가리를 굴려봐도 누군가 살자를 했던 방에 세입자가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었죠.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 집 그런 일 없었다고 딱 잡아대면 돼요. 이게 딱 잡아댄다고 될 일이야? 하여튼 골치 아프게 생겼어. 그러던 중 만복이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떡하? 그건 바로 오갈 데 없고 퇴물이 된 장노인을 2층 방으로 올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 형님 2층 빈방으로 올려보내자. 하지만 누가 봐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장노인에게는 2층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노인의 다리가 불편해서 2층에다 올라다니기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 오히려 운동도 되고 저 형님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 결국 만복이는 장노인을 2층으로 몰아내기로 하는데요. 이 방은 비워서 딴 사람한테 세주고 영감님은 2층으로 옮겨가시래요. 이에 장노인이 분노의 호통을 치지만 시끄러! 나 안 가.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살아가는 장노인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주 개자식이네. 와, 이건 진짜 방을 빼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유나가 장노인의 사정을 알게 되고 문간방짐이 왜 2층으로 올라가요? 깜빵은 세주고 2층 가운데 방으로 노인네를 모시겠다는데 지금 가운데 방 새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일 생긴 방에 누가 들어와? 유나는 그냥 방세만 싸게 해주면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해요. 방세 싸게 해주면 들어올지도 모르죠. 아니 근데 사람이 죽어나간 방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제가 전화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 지금 유나 씨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와, 창만이는 가능하겠는데? 역시나 귀신도 도망갈 폐허에서 살았던 창만이는 땡큐 2층 방에 들어오기로 해요. 방 깨끗하고 좋네요. 한편 만복인의 콜라텍은 이 지역 노인들의 메카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혼자 오셨어요? 부킹해드릴까요? 아니야 저 춤은 못 춰도 괜찮으니까 날씬하고 이쁜 사람으로 좀 해줘. 두 분이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와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고 여기 사장 어디 있어? 사장님 사장실에 계신데. 왜요? 상사 잘 되네. 어? 바로 이 지역을 새롭게 장악한 떠오르는 조폭 망치파였습니다. 뭐냐 너는? 사실 망치는 만복이에게는 까마득한 건달 후배였는데요. 망치 누구냐? 쫄대 밑에 있다가 5년 살고 나온 애 있어요. 애가 아니지 이 자식아, 네 형님이지. 뭐 임마? 자는 나가 있어. 아이 새까만 것들이 정말 어이없네. 내가 니들한테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망치파가 하늘 같은 선배 만복이를 찾아온 이유는 근처 다른 업소는요 다들 우리한테 50씩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님네는 봐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30만 받기로 한 겁니다 형님. 오 미친, 만복이에게 세금을 뜯으러 온 거였습니다. 내가 땡전 한 푼도 못 준다면 어떡할 거야? 아이 그럼 비차 불미스러운 일 생기고 곤란합니다 형님. 저희들도 옛날에 이 꼬맹이 때 저희들이 아닙니다. 감히 선배한테까지 칼을 들이대는 모습에 만복이는 눈깔이 돌아가고 감히 니들이 내 집에 와서 삥 뜯을 생각을 해? 불호의 돕기 차원에서 봐주십시오. 니들 오야분 것 있어. 사장님 큰일 났어요. 니들 선배 영업집에 와서 정말 이럴 거야? 아 자식 싸가지 없이 반말 거잖아요. 이에 만복이는 동료 건달 밴댕이를 찾아가는데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망치. 근데 형님 그런데 망치는 정말 위아래가 없는 미친놈이었어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냐? 내 처남이 내 가게에서 묵사발이 됐는데 망치 그럼 건드렸다가 거기다가 밴댕이는 이미 망치에게 상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그 자식한테 세금 내냐? 불효이웃 돈 넣는 셈 치고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못해. 그러나 깡에 죽고 깡에 살았던 만복이는 망치와 사생결단을 내려 해요. 내가 망치 그 자식한테 완전히 당했다. 그러니까 네가 돈 많이 들기 위해서 똘똘한 놈을 한 10명만 나한테 보내주라. 예산? 무슨 예산? 야 이씨! 하지만 이때 장노인이 만복이를 부르는데 야 만보야. 그런데 만복이는 의외로 순순히 장노인의 말에 따르고 왜요? 네 처남 망치 똘마니한테 맞고 너도 개쪽 났다면서 일 크게 벌려봐야 너만 손해. 장노인은 뜬금없이 망치 일을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해요. 내가 해결해 줄게. 형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나 아직 안 죽었다. 형님 망치 아세요? 망치는
도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장노인은 사실 명동을 주름잡던 전설의 주먹 이화룡의 직계 후계자로 전국을 제패한 쌍도끼였던 겁니다. 마지막 전설이신 장도끼 형님. 그리고 이 위대한 쌍도끼의 후계자가 바로 만복이었던 거죠. 우린 맹세했습니다. 산천초목이 12번이 더 바뀌어도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이십니다. 만복이가 그동안 장노인을 타박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만복이는 3년 동안 월세도 안 받고 도끼 형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의 등짝에다가 토끼를 새겼어요? 문신하는 놈이 제일 고픈데 쌍도끼를 근사하게 그려달라고 그랬거든. 상도끼 됐을까? 하이하이 쌍도끼 됐으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토끼로 알아먹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도끼 형님은 홀로 망치와 만나기로 하는데 아니 창만이는 여기서 왜 나와?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망치와 맞설 건달이 한 명도 없어서 창만이를 급조한 겁니다. 이렇게 80세 도끼 형님은 고장난 다리를 이끌고 파릇파릇한 망치를 만나러 가는데요. 누가 망치냐? 역시나 위아래가 없는 망치는 전설의 도끼 형님을 개무시해버려요. 뭐야 이 영감탱이는. 결국 도끼 형님은 선글라스를 벗어제끼고 너 나한테 영감탱이라고 그랬냐? 에? 저거 보이냐? 시원하게 선빵을 날려버립니다. 아니 근데 이거 괜히 벌집만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도끼 형님의 주먹은 정말 무쇠 펀치였으니 이 지역 최고의 건달 망치가 반격도 못하고 쓰러져 버려요. 거기다가 망치의 오른팔도 창만이의 펀치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고 또 내 식구들 괴롭힐 거야? 이놈이 어른이 보는데 대답을 안 해. 이렇게 모두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망치는 퇴물 취급받던 80세 노인에게 발리고 맙니다. 나 좀 이렇게 가. 너는 이 생이빨이었으면 호 나갔어? 그러자 만복이는 도끼 형님에게 틀니까지 상납하고 틀니 하나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고맙고. 이 지역 깡패들까지 죄다 찾아와 도끼 형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웬일들이냐? 망치 새끼 혼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형님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도끼 형님은 창만이를 추켜 세우는데 망치놈 혼내주러 갈 때 여기 얘랑 둘이 들어갔다. 내가 망치놈한테 빤치 날리고 있을 때 망치 똘마니를 맡아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렸거든. 그러자 바로 다음 날부터 창만이는 중간급 보스 대우를 받게 돼요. 난 여기서 사가면 되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형님. 야 하루아침에 조폭 똘마니들이 생겼어. 왜 자꾸 따라오세요?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아니 난 공무원 준비하고 있단 말이다. 한편 만복이는 기분 좋게 도끼 형님의 틀니를 내주고 있는데요. 아, 조금 더 크게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때 만복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지난번에 왔던 애들 셋이랑 등치 좋은 애들 2명이 더 왔어. 그렇습니다. 이 성질 더러운 망치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리가 없었던 겁니다. 망치내는 아예 콜라텍 입구를 막고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영업 안 합니다. 너 건달 생활 얼마나 했니? 개소리 말고 네 남편 오라 그러세요. 만보가 네 친구니? 이에 분노한 만복이는 망치파와 전면전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반사판이 내들 모아서 전쟁 한번 할까요? 그러자 도끼 형님은 망치 일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해요. 망치는 끝까지 나한테 맡겨라. 아니 도끼 형님이 가능할까? 그래서 만복이는 밴댕이와 이 상황을 논의해보는데요.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먼저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답이 없는 상황. 경찰에 신고하고 깨끗하게 끝내는 건 어때요? 안 된다니까. 건달 싸움에 포졸들 개입하면 양쪽 다 죽는 거야. 그런데 도끼 형님은 창만이에게 가위를 사달라 하고 나 가위 하나만 사다 줘. 네. 다음날 바로 망치를 찾아가요. 아니 근데 창만이는 여기 또 따라왔어. 6층 1인실입니다. 얼핏 보면 누가 봐도 병문안을 온 것 같은 두 사람. 그러나 도끼 형님은 망치 혼자 있는 타이밍을 노립니다. 지금 들어가실 때입니다. 슬슬 가보자. 넌 여기서 망보고 있다. 누가 나타나면 나한테 알려줘. 예. 그리고 도끼 형님은 1:1 진심사과 병문안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어른이 병문안 왔는데 오가 뭐야? 아니 바로 펀치 날아갔어. 이제 도끼 형님은 망치의 사지를 묶어놓고 가만히 있어 이놈아.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어요.
그러자 망치는 바로 사색이 되어버리는데 도끼 형님의 무기는 바로 어제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주방가위였습니다. 이놈 거 자르러 왔다. 오늘은 내가 네 거 잘라가고 다음에 너 시간 있을 때 나한테 와서 내 거 잘라가라. 이렇게 도끼 형님은 니꺼 내꺼 바꾸기를 시전하고 우리 물건 바꾸자. 나 이제 필요도 없어. 그러자 내가 고자라니 망치는 동시에 창만이는 얼떨결에 건달 2명을 혼자 상대하게 되는데 들어가라는데 왜 안 들어가고 저한테 이러세요? 너는 죽었어 오늘. 또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삥 뜯을 거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오줌까지 쌌어. 달건이 입에서 잘라달라는 말이 나와야지 어떻게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냐. 결국 망치는 80살 먹은 노인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제가 너무 까불었습니다. 남은 거스름돈입니다. 됐어. 이제 아저씨 가죠. 네, 라면 4개랑 계란 4개. 그리고 또 거슬돈 남으면 아저씨 가죠. 가기 싫어? 다녀오겠습니다. 예, 형님 좀 더. 그냥 지금 빨리 철수해라. 한편 유나는 어두운 표정으로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요. 나 손 좀 잡아다오. 평생 깜빵에 들락날락하던 아버지가 간암으로 오늘 내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비는 죽지 않는다. 꼭 그러셔야 돼요. 사실 유나의 아버지는 당군 일에 가장 많은 지갑을 셈친 전과 17범 전설의 소매치기였어요. 부녀간에 이게 무슨 꼴이냐. 애비 들어오면 딸년이 나가고 딸년 들어오면 또 애비가 나가고. 야이씨 부녀가 깜빵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어. 유나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유나에게 제발 손을 씻으라고 간절히 당부하죠. 이 애비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마지막 소원이다. 이틀 전 오른손 손가락 3마디를 자르는 애를 했습니다. 왜 이런 몹쓸 짓을 했어요? 따님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결국 유나의 아버지는 인생의 절반을 깜빵에서 보내고 죄수복을 입은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편 깡패들의 러브콜을 받은 창만이는 만복인의 콜라텍 실장이 되고 콜라텍 오픈 시간은 오후 1시. 저 노인들 꼭 3시 와가지고 찌개 2인분 시키는 문제아들이야. 앞으로 창만 씨가 여길 못 들어오게 하든지 공원으로 다 내쫓아야 돼. 어떠냐? 아줌마 따라다니면서 분위기 파악 좀 했냐? 내일부터 정식 출근해.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창만이가 점점 건달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네요. 나가보세요. 그런데 이때 망치가 태어나자마자 콜라텍에 들이닥쳐요. 오랜만이요? 그리고 망치는 만복이와 1대1 다이다이를 뜨려고 하는데 그 안에 오야분 계신가? 예, 안에 계십니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 있어. 나 혼자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그러나 사실 망치는 하늘 같은 형님들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집입니까 형님? 응. 아 형님은 이 바닥에서 성공하셨네요. 성공 무슨? 망치는 도끼 형님에게 아예 도계자를 박아버려요. 퇴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사실 망치는 이번 기회에 아예 깡패짓을 그만두고 농부로 전직해버릴 생각이었죠. 농사나 지으면서 살까 합니다. 잘 생각했다. 날 봐라. 나 평생 건달로 살아왔지만 오늘날 내가 남은 게 뭐 있겠냐. 그래도 형님은 도끼란 두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끄러. 나 지금 얘랑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망치는 은퇴 선언을 하며 만복이에게 부하들을 맡아달라 하고 제 대신 형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몇 명이나 되지? 그러자 만복이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망치의 부하들을 흔쾌히 책임지기로 해요. 내가 유흥업소 쪽으로 한번 알아볼게. 이력서만 써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근데 형님 망치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는데 저희 애들한테 권리금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똘마니 5명의 권리금으로 1억을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주당 2,000씩은 주셔야 돼요. 야 가는 순간까지도 돈을 뜯으려고 하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낼 수도 없고 이제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형님밖에 없습니다. 겨우 50만 원 안 내려다가 무려 1억을 내게 생겼습니다. 1억의 똘마니들을 저한테 넘기고 자기는 고향 가서 농사 짓겠답니다. 이에 만복이는 또다시 도끼 형님에게 손을 벌리고 형님께서 다시 한번 교통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도끼 형님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더 이상 망치 일에 나서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어버립니다. 내가 망치라도 그냥은 못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믿을 것은 불주먹 창만이뿐인데 뭐? 그만두고 싶다고? 맙소사 갑자기 창만이까지 건달을 그만둔다고 해요. 일이 제 체질에 전혀 안 맞습니다. 천성이 착한 창만이는 사람을 패고 다니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생각보다 일이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러자 만복이는 근데 너 관두기 전에 나한테 몇 대 맞고 나가야 돼. 창만이에게 러브콜을 보낼 때는 언제고 바로 쌍욕을 갈겨버려요. 싸가지 없는 새끼. 좋은 쪽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결국 혼자가 된 만복이는 쓸쓸하게 깡소주를 들이킵니다. 평생을 건달의 역사 속에 몸담았다. 알아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비참하게 찌그러져도 되는 거냐? 한편 유나는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나 유나는 아버지의 유언 손을 씻으라는 말에도 구불하고 아직도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유나의 안테나는 자동으로 돈 냄새를 포착하고 본능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때 유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창만이었습니다. 과연 이 세계관의 유일한 정상인 김창만은 소매치기계의 신의 손 강유나를 계속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만복인의 다세대 주택에는 앞으로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질까요? 구텐탁!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구불입니다. 유나의 거리, 보통의 소시민적 삶을 보여주기보다 조금 더 아래 전직 조폭과 전직 비리경찰, 소매치기, 꽃뱀, 노가다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장, 배관, 경화조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유나의 거리는 더럽고 치사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류 인생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인생이 우리 소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소시민과 하류 인생에서는 분명히 존재하죠. 양심의 선을 넘어 욕망에 매달리거나 양심이 그 욕망을 통제하거나, 이 유나의 거리에서 제가 눈여겨본 인물은 바로 건물주 한만복인데요. 내가 니들한테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등장인물 중 양심의 선을 가장 많이 넘은 사람이면서 가장 돈이 많은 건물주입니다. 아, 형님은 이 바닥에서 성공하셨네요. 성공 무슨?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만복이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약간 운이 좋았던 하류 인생 정도라고 여길 겁니다. 반대로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양심적으로 미래를 꿈꾸는 창만이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하류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알바하면서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유나의 거리에서 보여주는 것 같고요. 하류 인생과 소시민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 강유나입니다. 극중의 강유나는 하류 인생을 벗어나고자 많은 갈등을 하는데, 양심의 회복만이 하류 인생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죠. 모지길 마음 먹고 그냥 뚝 끊어버려. 그리고 그 길에는 대가가 따를 겁니다. 과연 유나는 양심을 회복하고 하류 인생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대가가 따를 것인지 주목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불이 유나의 거리 6화까지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고정 댓글에 출처 확인하시고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갑 내놔요. 내놔요. 그게 창만 씨랑 무슨 상관인데? 구린이들 쿡쿡 까꿍?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